그 NO 상태로 이제 GS-NO 상태로 혈액을 분단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식물이나 뭐나 먹으면 네네. 얘들이 GS-NO나 RNO나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된다니까. 나이 먹으면 효소가 없어서. 네.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밖에서 만들어주는 걸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람은 늙고 아프더라는 거죠. 네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얘기 그대로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5%밖에 안 생긴다니까. 근데 나는 이미 80%가 없어졌는데 5% 생겨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100%짜리를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먹기만 하면 채워져요. 그걸 의학적으로 다 검사하면 나와요. 혈액 검사하면은 오 쿨로 나오네 300나노 딱 나와. 그러자면 이런 의미잖아요. 좋다고 하는 건 아무리 먹었는데 안 좋아진 것 채워져요. 같은데 안 좋아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 안 좋아지면서 늙어가면서 나쁘더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니까 좋아져 본 게 아니고 나아지더라는 소리고 젊어지더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산화질소가 이제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서 내 몸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산화질소는 10년의 노화를 역전한다고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먹으면 젊어져야 돼. 근데 이제 100살 때 먹는 거하고 70살 때 먹는 거하고 다르겠죠. 100살이라는 것은 거의 세포들이 죽을 대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건강해지고 뭐 60대, 70대 정도는 10년 뒤로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추를 넣고 마늘 넣고 이래서 했다면 상추 뭐 우리 집에 있는데 그거 마늘도 있고. 얘기했잖아요. 안 바뀐다니까 효소가 네, 부족해서.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정도로 하려면 소처럼 먹으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래 먹어도 박사님께서는 이제 효소나 박테리아가 없어서 나이 들어서는 이제 산화질소가 발생할 수가 안 생깁니다. 않는 상태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선순환이 되면서 이제 리버스 에이징도 가능한 이야기였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때는 이 산화질소가 상추 마늘하고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건데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인체를 모방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인체 모방한 방식의 소화 흡수 과정의 산화질소를 전현수 박사님께서 만들었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넉 달이라는 과정의 발효 과정이 전현수 박사님 표 바실러스 균이 뭐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몸속에서 그 균들이 발효되면서 만드는 산화질소 과정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봐야 되나요? 몸속에 있는 것보다 얘가 더 훨씬 잘하는 과학을 찾아낸 거죠. 몸속은 사람마다 유전자에 의해서 특정 요소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네네. 오장육부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산화질소를 전환하는 전환 효소. 네네. 예? 이 효소가 나이 먹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이고 기술이에요. 기술로 하는 거지 그냥 그러면 누구나 집에서 마늘 상추 갈아 먹으면 이게 돼야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벡톤이라는 저 탱크 속에 그 효소도 들어가고 균도 들어가고 뭐 그런 건가요? 그 효소는 의미 없고요. 네네. 균이 들어가면 네. 균이 지네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면 돼요. 효소는 입이 없어요. 입이 없어요. 그러면 효소가 먹을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입이 없으니까. 씹어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녹이는 물질을 내보내요. 이걸 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입이 없어요. 미생물이 입이 없어요. 효소를 내보내. 이게 엔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녹여가지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녹이는 과정에 파이토케미칼이 있죠. 네. 파이토케미칼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위험해요. 위험하다니까. 약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것을 걸러내는 게 어디냐? 완전히 흡수해서 내버리는 건 심장. 독을 없애는 건 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췌장에서도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고 담즙에서 담즙산을 내보내야 되고 여러 효소 작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생물도 똑같아요. 지가 녹여 먹으려고 하는데 독성 물질이 나와. 그러니까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루타치올치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물질 안에 글루타치온이 있는 거예요. 글루타치온만 생성시키는 미생물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다 청국장균들이에요. 바실러스 균이라고 하는. 이 나토가 혈전 용해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속에서 있는 동안 이거를 우리는 그러면 얘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온도도 중요하겠죠. 네. 추우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너무 뜨거우면 식초돼 버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최적의 조건에 맞추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예를 들어서 80일 때하고 40일 때하고 20일 때하고 어느 때 잘 먹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이 현기균 공기를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필요하다. 100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 그러니까 내 몸에서 만들어지면 뭐라고 이런 걸 사 먹고 아파요. 건강해야지. 근데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효소도 부족하게 만들어 놨고.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못해서 그러지 과학적으로 밝히면요. 60개조의 세포가 이거 하나 먹었을 때 춤추고 난리가 나버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막에 가뭄이 싹 들어있어. 근데 그게 죽어있는 게 아니라 비가 딱 오면 어떻게 돼? 생명이 전부 살아나잖아요. 우리 세포가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딱 지금 안 보입니다. 이걸 고스트 혈관, 유령 혈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혈액도 안 가. 혈액이 안 가면 영양성분도 안 갈 거 아니에요. 쓰레기도 못 치워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이게 검버섯도 나고 저리고 통증 있고 별 일들이 다 생겨요. 근데 여기에 딱 바로 간다니까. 그 체열 진단기로 보면 막 쑥쑥쑥 보여요. 들어가는 게. 그러면서 어떻게 쓰레기 빼낼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빼내야 되는데 버리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쓰레기 버리는 데가. 림프관이잖아요. 이게 말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퉁퉁 부서요. 네. 그러면 림프를 해결해줘야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화질소 먹으면 아프다, 붓는다, 기본이에요, 기본. 아, 내 몸이 막혀 있었구나. 변비 걸려 있었던 거예요. 뚫어줘야 돼. 영양성분이 못 가서 늙어 있었던 거예요. 주니까 어떻게 파릇파릇. 세포 보고 다 살아나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카락도 빨리 자라. 손톱도 빨리 자라. 젊었을 때처럼 막 손톱,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한 달에 한 번 미장원 가거든요. 15일이나 20일 안에 가야 안 거칠어요. 빨리 자라. 때도 많이 나와. 이것도 이야기죠. 예,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 아마 드릴 거예요. 거기에 뭐 손발뒤 빠르 자란다, 뭐 한다 쭉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할머니들을 그걸 다 체크하게 해놔야 돼. 그리고 한 달 후에 가서 다시 체크를 해서 상당히 좋아져 있어요. 노인들은 특히 운동 능력하고 기억력, 학습 능력, 인지 기능이 좋아져 버려요. 네. 그럼 지금 그 N1탑에서 공급되는 이 산화질소하고 다른 데도 산화질소가 들어 있잖아요. 나가는 제품이.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다 똑같지만 이 산화질소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특화시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주로 이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뭐 우리 홍보관에 가면은 한 65 먹으면 담배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담배 심부름 해야 돼요. 70도 심부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연령층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보약 개념도 들어가야 되는 거. 네. 그래서 그 추가되는 그지 산화질소는 같은 산화질소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그렇죠. 네. 어떤 물질로 만드냐. 비싼 물질로 만들면 그만큼 비싸죠. 응? 그러니까 에노가 가스다 그러면 그냥 가스 갖다가 먹으면 돼요. 싸니까 그냥 팔아요 그거. 조금씩 먹으면 도움이 되니까. 근데 많이 먹으면 죽고. 그런데 상추를 먹으면 잠을 잘 잘 거 아니에요. 네. 콩을 먹으면 단백질이 잘 생성되고 근육도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걸 조합해 주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표현을 해요. 다 자기만 팔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점 아니면 안 해. 그 회사는 다 GRT이 많은 회사들이에요. 좋은 제품은 아스피린 누가 독점합니까? 어느 약국이든 다 있잖아요. 어느 약국이든 다 있어요. 이건 누가 독점하면 진짜 형편없는 제품이에요. 독점하면 안 돼요. 근데 뭐가 있냐?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죠. 나만의 제품을. 그런데 지금 홍보관도 이거예요.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약을 지금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 땡에서 신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1등에서 10등까지 그만큼만 오지만 딱 등수가 벌어졌어. 어떤 놈이 1등 할 것 같아요? 1등에서 10등 중에서 1등 할까? 시장에 먼저 내놓는 사람 무조건 1등이에요. 선점 효과가 70%예요. 먼저 하시면
다른 데서 늦게 들어와봐야 의미가 없어. 이게 빨리 예노일탑에서 간판을 보고 하신 분들이 시장의 70%는 그냥 자동 먹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일종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계속 예노로 공부를 하면 다른 데 똑같은 예노가 있다고 그래도 그건 가짜처럼 알아버려요. 똑같은 예노도 없고요. 그래서 선점하시는 것은 빨리 여러분들이 산화주스 전문 매장을 가지고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죠. 아까 유기농 하는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건강하려고 선택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이 아프니까. 또 그 중국의 그 성장 뭐 자녀가 여기 다 있죠. 예, 그 내용들이 남는 게 어느 정도 복용을 양을 우리 요 지금 현재 공급하는 이 제품을 매달 정도를 먹였을 때 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가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 다르다 봐야 돼요. 질병의 깊이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돼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도 복용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든지 케어가 케어가 가능하다고 가능한데 그걸 원장님이 하려고 하지 말하면 말라고. 예, 그렇죠. 그 의사노로 넣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환자들만 데려다 보면 원장님 치료율이 뚝 떨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는 게 훨씬 많아. 그렇죠. 근데 할 수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 덜 된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 케어하다가 말썽 생겨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30ppm 이거 따뚜르비 지금 에노 힐탑 제품 2개 또는 2개 반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노인 어르신이 하루에 7개 먹으면 정상이겠어요? 병원 입원하죠. 근데 어떤 말썽도 없어요. 근데 입원에 또 나오면 그 사람 회춘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컴플레인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우선은 저는 지금 19년째 지금도 참을인자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질문하면 안에서 나서 엄청 화나. 지난번에 이 얘기했는데. 네? 근데 지금도 새로운 교수들을 만나면 의심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성질이 우리 형제들이 성질이 안 좋아요. 근데 막 산화주스면 안 됩니까? 그거? 아니 소래기 같은 성질이에요. 근데 아니 기본적으로 산화주스 먹으면 일단 사람들이 얌전해지고 안정이 되는데 그냥 그 똑같은 질문 그 다음에 자기들은 저는 그냥 그 일반 박사고 자기들은 의사면서 박사니까 일단 깔고 보거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논문 내놔도 지네들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다 무시하고 달라들어요. 그놈들 설득원이라고 지금 10몇 년 걸린 거죠.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거죠. 아니 원장님처럼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 나쁜 거 아니에요. 원장님 질문하시는 것이 질문 못한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엄청 도움이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제 형이 어쨌든 시작부터 이걸 같이 해가지고 많이 알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과하게 얘기하지 않게 좀 잘라주고 싶어요. 아니 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아까 7개 먹었던 사람이요. 먹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마비가 오거든요. 그 마비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서 그런 거. 너무 세니까 그럴 수 있죠. 처음에 이제 여기가 마비가 이 주위가 마비가 돼갖고 이렇게 벌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못 먹게 해도 저는 빨리 많이 먹고 빨리 나야 된다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먹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치료 과정에 보면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세균하고 뭐하고 막 싸우다 보면은 이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대청소 하는데 먼지가 왜 안 나겠냐고 퐁퐁퐁 나는 거 이게 이제 붓기로도 오고 통증으로도 오고 마비로도 와요. 마비됐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아니 저는 지금 19년 때도 참을인자를 잠들기 직전까지 쓰고 살거든요. 네. 제가 일이 아침 밤낮이 없어요. 새벽 2시나 끝나요. 일찍 끝나면 1시. 왜냐면 그때가 미국하고 통화할 시간이에요. 네? 12시 넘어야 미국 8시란 말이에요. 아침 8시. 그러니까 미국에 뭐 할 얘기 있으면 일주일에 2-3번은 꼭 새벽 1-2시까지 이 사람들하고 카톡을 하든 워시업을 하든 뭐 대화를 하든 하고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5시는 일어나서 준비해 이리저리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수면 시간이 뭐 몇 시간 자겠어요. 진짜 5시간 자면 사치죠. 근데 견뎌요. 이거 해보시면 돼요.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쓴 날은 에너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해결돼요. 네. 그래서 자꾸 제일 많이 서둘러지 드신 게 말고. 몇 알까지 드셔보셨어요? 원장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김기용 원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제가 김봉길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는 애누계에 예? 저기 저 윤봉길이다. 너는 선구자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애노 힐답 제품으로 치면 32알을 먹은 거예요. 오, 한번 먹을 때. 한 번 먹으면 한 번에 32알. 이대방이야. 하루에 하루에. 32알. 아니 잠깐만. 2.5배니까 74알. 어이구야. 나눠서. 그럼 이 사람이 한 이제 달치 먹고. 한 달치 다 먹어봤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 등치도 이러고 연대 나와가지고 아주대 교수였는데 아주 칼잡이로 유명한 사람이 수술을 잘해. 그러니까 수술을 잘하다 보면 말썽도 생기잖아요. 사람도 맺죽고 그래서 면허도 막 정지당했다 살아나고 막 아주 그냥 풍운하예요, 풍운하. 근데 이 사람이 애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누가 한 번만 가서 만나주라는 거예요. 가서 딱 만났는데 발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반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차마 얘기해서 원장님 왜 그래요? 아 이거 아토피예요. 그래서 원장님 당뇨 있으세요? 그때 있다는 거예요. 당화혈색소 몇이에요? 10.9래요. 어이구. 아 이거 당뇨 합병증으로 발 썩는 거지 뭔 이게 아토피냐고. 썩어가는 거예요 세포가. 우사들도 그렇게 무식해요. 그래서 가지고 애는 먹고 어떻게 됐어요? 싹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이 얘기를 듣고 아 애노는 위험하지 않구나. 그 자기가 많이 먹는다고 나한테 한번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오늘 내가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응? 그래서 뭘 보여줄게? 오늘 내가 애노 한번 옥당 먹고 안 죽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다. 아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 조보노한테서. 김기용 원장이 강의를 하는데 해롱해롱 오고 막 이상하다. 응? 가지고 그럼 빨리 가 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방으로 안 가고 자꾸 기차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걸음걸이도 이상하더래. 그래서 방에 딱 놨는데 그때부터 느닷없이 방언을 하더래. 막 방언을 하더래. 그러니까 거기 또 답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방언으로 고잡아줬더래. 좀 있었더니 오줌 따고 똥 싸고 난리가 나. 혈관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애들이 겁나서 전화가 왔어요. 혈관이 열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떻게 되냐. 항문 딱 열리면 똥 싸면 죽어요. 그동안 안 열리던 것이. 해가지고 내가 야 겁먹지 말고 119 불러서 병원 가. 오줌을 싸는데 오줌이 초록색으로 나와요. 하나님 수반이 참. 네. 지금 이 사람이 어쨌든 오후에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에 퇴원을 했는데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한 4개월 연락이 없더라고. 네? 근데 살이 2kg가 싹 빠져서 이뻐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는 김봉길이다. 선구자네. 병원 크게 하고 있는 중. 생선 한 끗도 제대로 200년짜리 하나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 늘 전쟁하고 있거든요. 면역세포가 암세포하고도 전쟁하고 세균 바이러스 생각하고 안 보이지만 수많은 균들하고 생명체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서로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면 다 죽어버리면 코로나 균이 어디서 사냐면 사람이 숙주예요. 사람한테서만 살아요. 사람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균도 지들 다 죽여야 되니까 조절을 해 지네들이. 그래서 적당히 사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 헤르페스. 우리 몸에 있으면서 절대 사람 죽으면 저도 죽으니까. 근데 저도 지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신경세포 옆에 가서 붙어 있어요. 뇌에 가까운 거, 심장에 가까운 거, 척수에 가까운 거. 나 죽이면 너도 죽어 이러는 거예요. 손목대기. 네, 손목대기. 근데 그걸 누가 아냐? 면역세포가 알아요. 알아가지고 신호를 줘. 나 아파 그러면 가. 그럼 이놈들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면 자 몽타주를 딱 해서 줬어. 그럼 신호를 계속 보는 면역세포가 쫓아오니까 이놈 어떻게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선글라스 딱 껴. 그 다음에 또 안 되겠다 수염 붙여. 안 되겠다 성형수술해. 끊임없이 이래요. 끊임없이. 우리 몸 안에서. 네, 몸 안에서. 근데 이제 싸우고 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시체도 있지만 우리 세포도 죽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염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애도가 많을 때는 식균작용 이런 걸 싹 먹어가지고 리모델링을 원료로 써버려요. 이 젊은 사람은 염증이 없어. 코로나가 걸리든 어디가 다쳤든 어쨌든 젊었을 때는 다 해가지고 해결을 해버려. 얼마만큼? 면역만큼. 면역 20% 보정은 20% 염증이 남아있다. 50% 보정은 50% 염증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나누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걸로